자, 이제 5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환전 업무가 좀 집요한 게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들 지금 잘 이해가 안 돼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그리고 좀 헷갈리시면 다시 한번 교재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 기초적으로 이제 마지막 결산하고 마감해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떻게 진행되는가 그 흐름만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번 세제 시간은 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으로 프론트에서 하는 업무가 나옵니다. 이제 회계원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 그래서 간단하게 넘어갈게요. 이쪽은 보시면 기존품 보관이 보통 이제 프론트는 객실마다 요즘에는 다 금고가 있습니다. CFT 박스라고 하죠. 그렇지만 보통 이제 부피가 큰 물건들이나 보통은 그런 거예요. 뭐 여권이 담겨 있는 가방 그런 것들은 금고가 좀 작을 경우 객실에 그것도 불안한 거죠. 여기다 호텔에다가 프론트에다가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금이나 뭐 다이아몬드나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품 보관의 의미는 고객이 체킨할 때 반드시 등록카드에 성명, 주소, 회사명과 서명 등을 기입하고 하단에 눈에 띄도록 기존품은 반드시 프론트에 맡겨 주십시오 라는 내용으로 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이프티 박스 있지만 나중에 진짜 여권 빼고는 대부분 기존품 보관을 많이 해요. 그렇죠? 프론트에서 그래서 보통은 따로 별실에 보통 컨시어즈 같이 진보하는 체크룸 옆에 보통은 금고가 있죠. 그래서 기기중품 자루를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자루가 있습니다. 그 큰 부피가 큰 거, 이렇게 금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안전금고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객실 내 또 세프티 디파짓 박스를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이용한다. 그리고 회계원의 기본 자세는 뭐 책에서는 여러분 다 이거 서비스 매너나 이런 수업이 있으니까 넘어가면 이제 복장은 깔끔하게 하셔야 되고 용모는 단점, 태도는 항상 웃는 얼굴로 그쵸? 웃음을 머금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회계원의 응대 자세는 결국 호텔의 캐셔링을 담당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식음료 부서도 될 수 있고요. 고객이 데스크로 향해 올 동안은 당연히 가볍게 목례를 하고 눈은 마주치셔야 되며 언행은 정중하고 상냥한 미소 띤 얼굴로 대화에 응해하셔야겠죠. 가장 큰 문제가 이제 전화 응대일 때입니다. 전화는 얼굴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 인식 시 상대방이 보이지 않는 호텔의 창구이며 서비스의 제일선이고 전화를 받을 때 고객의 전화는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걸 딱 보고 호텔의 이미지가 나옵니다. 의사에서 일어서서 받는 게 맞습니다. 전화를 걸 때는 용건을 구성해서 이어서 원래 이런 걸 아웃바운드 콜이라고 해요. 전문적으로 아웃바운드 콜 할 때는요. 이 세일즈 할 때도 여러분들이 영업사원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원래 이렇게 적어놔야 됩니다. 이게 뭐 이렇게 하는 거를 실제로 국가 시험 중에 하나인 텔레마케터 양팅 있죠? 그거 같은 경우는 2차 시험이 당신은 여행사 직원입니다. 여행 상품을 소개하는 거를 전화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 아웃바운드 콜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실제 시험에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외부로 전화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 회사의 대표잖아요. 뭐 저 예를 들어서 저는 어느 호텔의 누구입니다. 과장 누구입니다. 그러면서 벌써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딱 쌓이는 거예요. 처음 전화할 때는. 그래서 용건을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메모를 해서 짧은 통화와 시간 경비를 절약하셔야죠. 그러지 않으면 두서없게 돼요. 확실하게 틀립니다. 이게 내가 간단하게도 이렇게 안내를 가이드라고 그러죠. 우리가 노래하시는 분들도 새로 이렇게 신곡 발표할 때 가이드 녹음하잖아요. 똑같아요. 이런 게 있으셔야 돼요. 어떤 이런 그래서 내 그때그때마다 좀 유연하게 대처는 하겠죠. 왜냐면 큰 제목은 이거 다음에 이거 그래서 우리 상품을 소개해야지 마무리 이렇게 이런 절차를 구조화해서 전화를 하는 거랑 그냥 하다가 어떤 질문에 버벅거리면 벌써 끝이거든요. 그 세일즈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 시에는 상대방의 수준을 알아야 되는데 보통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다.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편하세요. 그냥 이 전문성이 하나도 없는. 그 보통 이 착각하면서 자기가 그쪽 일이라면 상대방도 알 거라는 그런 걸 보통 이제 전문 용어로 지식의 저주라고 그러죠. 너무 많이 난 이쪽을 아니까 막 우리 호텔 용어를 쓰는 거예요. 그건 뭐랑 같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만약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났는데 그분이 뭐 공학 박사님이거나 아니면 생물학 박사님이세요. 그래서 막 자기들 쓰는 용어를 써요. 뭐 의사 선생님이세요. 여러분 이렇게 병원 가가지고 진단하면 이런 막 이상한 거 막 간호사님 이렇게 막 써주잖아요. 병명이나 두 분들은 알아 먹어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뭔 소린지 하나도 몰라요. 그렇게 여기를 하는 외래어 같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전문 용어, 외국어, 유행어 사용을 금하고 알아먹기 쉽게끔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시간이 이게 보니까 아까 좀 뭐 했는데 우리가 뭐 어쩔 수 없이 규칙상 25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20분 해야 돼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판매 전 영업회계 객실 예약을 하겠습니다. 근데 왜냐면 여기까지 원래 하려고 했는데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게 굉장히 길더라고요. 그럼 또 40분 될 것 같아서 1절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객실 판매 영업회계는 객실 판매 영업회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계산을 빨리 해야 돼요. 고객은 또 비행기 타고 가셔야 되잖아요. 체크아웃 할 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고객이 와서 바로 결제를 하는 경우 이제 OTA로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로 오면 요즘에 이게 좀 간단해진 거예요. 그냥 서명 사인하고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그렇지만 뭐 미니바들 있어가지고 미니바도 쓰시고 룸사인 하셔서 식음료에서 룸서비스도 드시고 그쵸?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역병이 들거나 그러면 룸서비스가 많아지죠. 바깥은 위험하니까. 뭐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있겠어요. 결국은 체크아웃 할 때 뭘 잃으면 나 지금 비행기 이분들이 항상 여유 있게 가시지 않아요. 공항 가서 할 게 면세점 외에는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뭐 2시간이면 여기 가는 시간에서 3시간 이때 딱 가려고 하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금고에 두고 가시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게 늦어지면 결국 호텔 탓을 합니다. 그래서 고객 계산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잡하지만 보시면 객실 판매 영업회계 체크아웃 하시고 리포트 하고 그 다음에 각각 뭐 이분이 전화를 쓰시다던가 뭐 양복이나 뭐 이런 세탁 같은 거 맡기셨던 거 이거 빌 다 올라올 거 아니에요 객실 쪽은 크게 이것만 할 겁니다. 그리고 기존품 보관하고 환전하고 큰 것만 그림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식음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손님이 음식 메뉴 준비하시면 비리 청구서가 정산되고 매출 일부 하고 캐시는 얼마 받았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나이드 오디터가 영업실적 보고서나 각각 이것들이 맞는지 각각 업장, 부대시설, 또 객실에서 매출을 다 확인해서 인컴 오디터에 넘겨요. 즉 이게 경리과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일보나 리포트 정리하고 그쵸? 그 다음에 받을 돈이 있는지 매출금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나눴냐면요. 우리가 항상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러면 서비스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before service라고 하고요. 이걸 on service, after service 이렇게 봅니다. 이 서비스 중이라는 거죠. 즉 객실 같은 경우에 예를 들게요. 객실이니까 객실은 before service는 뭐예요? 객실 예약이죠. reservation이 됩니다. 그 다음에 on service는 객실 투숙하는 거야.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걸 전문용어로 in-house라고 합니다. 지금 객실 투숙 중이세요. 이런 뜻입니다. 왜 체크아웃 하고 난 다음이 애프터 서비스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판매 전 영업 회계는 객실 예약입니다. 그러면 왜 처음에 성금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죠. 우리가 방을 잡아 놓으니까 판매 전 영업 회계란 고객이 호텔과 거래를 맺기 시작하는 객실 예약, 룸 레저베이션이 되죠. 그래서 프론트 오피스에 등록하는 체킹까지입니다. 보통 객실 예약과에서 접촉을 하죠. 그때 크게는 예전에는 트래블 에이전트 그렇죠? 오프라인이 대세였는데 이제 여기에 온라인이 대세가 됐죠. 두 개가 큰 축이고 이건 관광객 시장일 때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객실 판촉팀 이분들이 뭐 한다고요? B2B 영업을 한다 이거죠. 그리고 여기가 2년제도 선호한다. 왜? 영업 실적이 좋고 어카운트 많은 사람이 최고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보통은 호텔은 세일즈 앤 마케팅 팀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세일즈를 알고 그 시장에 알고 그런 어카운트가 있어야 거기에 맞는 마케팅을 전략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이 객실하고 식음료죠. 특급 호텔은. 객실은 케이시 판매가 당연히 중요하고요. 이게 주 사업이고 여기서는 이제 컨벤션, 즉 식음료는 주 수입이 컨벤션이 해야지 결국 호텔이 살아납니다. 왜? 그러면 컨벤션을 하게 하면 지방도 오고 세계에서도 오니까 객실을 쓸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는 뭐가 있어요? 결국은 연회장입니다. 호치죠, 꽃. 그렇죠. 그래서 보통은 객실 이쪽이랑 연회장 출신에서 총집 N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강남은 결혼식이나 어떤 연회 위주가 많기 때문에 이쪽이 중요하고요. 강북은 관광객 시장이기 때문에 객실 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예약이란 장차 본 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즉 예약을 받는다는 건 미리 호텔 입장에서도 좋고, 왜 예약 제도가 하냐면요,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노쇼 방지입니다. 손님이 예약을 해놓으면 정보를 개인정보나 모든 게 다 오잖아요. 그래서 만약 안 오면 결국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요주의 인물이라고. 그러니까 노쇼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약을 받아놓고 또 우리가 뭐 어떤 것도 해요. 예약금도 받는 거죠. 그래서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예약은 일정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채무, 즉 본계약 성립의 의사표시를 해야 할 채무를 발생하게 하는 계약이므로 그 자체가 언제나 채권 계약이 된다. 좀 어려운 말인데 그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절차를 보시면 다 아니까 일단은 뭐 호텔 영어든 배웠을 테니까요. 이게 이제 고객 여정이라고 하는 거죠. 고객 여정, 게스트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이게 커스터머 저니라고 합니다. 고객 여정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손님 입장에서 볼게요. pre-approval, approval은 pre-arrival이죠. 도착을 하기 전에 예약을 하고요. 도착, 이때가 하시면 체크인을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occupancy를 잡히는 거죠. 즉, 인하우스 상태면. 그 다음에 퇴실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게스트 사이클이에요. 고객 사이클. 어카운트는 어떻게 하냐? 고객이 예약을 합니다. 그쵸? 그러면 우리가 예약하면 고객 계정이 생깁니다. 그걸 우리가 guest ledger라고 합니다. guest ledger라고 합니다. 고객 원장이 생기는 거죠. 그 원장이라는 뜻입니다. 고객 원장이 생기고 고객 어카운트가 딱딱 3541 고객님 이렇게 딱 생긴 겁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을 설정하는 거죠. 그리고 등록하셔가지고 체크인이 하면 실제로 이제 인하우스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분계 이런 거 배웠죠. 정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왜 얼마 돈 딱 되죠. 예를 1박에 12만원 그러면 12만원 우리 받을 거 있어. account receivable.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돈 12만원이 1박 딱 찍힙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객실 배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거기 투숙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제대로 찍혔고 이분이 여기 투숙하면서 부대시설, 룸서비스 이런 거 이용했는지 찍힌 건 제대로 찍혔는지 확인한 다음에 영수증 이걸 나이트 오디터가 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나이트 오디터를 왜 하냐? 우리는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뭐예요? 데일리 리포트, 즉 그리고 1일 마감을 해야 되니까 클로징을, 즉 중요한 게 겁니다. 호텔은 요거 마감하는 클로징 계정을 클로징하는 마감 1계정을 클로징하는 그 시점이 이게 새벽 2시면 그 시점이 다시 새로운 날 next day죠. 새로운 날의 시작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왜 24시간 돌아가니까.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디파처 체크아웃하고 갑니다. 고객 정보가 남죠. 그러면 우리가 세틀먼트 어떻게 해요? 체크아웃할 때 결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레저베이션 클럭의 필수 사항은 처음에 프로덕트 애널리시스, 즉 제품 분석, 우리의 제품이 뭐예요? 객실 상태입니다. 즉 어떤 객실이 잘 팔리지? 우리의 주 고객.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명동 같은 경우에는 주 시장이 일본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트윈 베드룸이죠. 그리고 일본 고객들이 잘 쓰는 게 뭐예요? 오로라 그래가지고 욕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비대 문화예요. 그렇죠? 근데 동대문은 또 다릅니다. 동대문은 아무래도 중수님들을 봤는데
중국 손님들은 어때요? 흔따, 그쵸? 큰 침대, 퀸 사이즈 침대를 선호하시고요. 그래 이런 거보다는 욕조도 뭐 있는 선호하시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뭐예요? 샤워 부스 있고 좀 방이 무조건 큰 거, TV 큰 거 이런 걸 좋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객들, 우리 주 고객들이 누구이며 그들이 원하는 제품은 뭔지, 그리고 어떤 객실 입장에서는 객실이 어떤 게 잘 팔리고 선호하는 객실이 뭐고 문제가 되는 건 나중에 팔아야겠죠. 원래 안 팔다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경쟁자 제품 분석해서 우리보다 저쪽이 잘 팔려. 그럼 저는 뭐 때문에 저럴까? 이게 프로모션일 수도 있고 객실 상품일 수도 있죠. 이벤트 홀이 있다든가, 그렇죠? 이벤트 객실이 있다든가, 그렇죠? 어떤 특수한 뭐 이런 분들을 위한 테마가 있는 객실이 있다든가, 그렇죠? 컴피티터 프로덕트 애널리시스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주변 지역부터 고객들이 많이 묻는, 그렇죠? 문의하는 일반 관광에 관한 정보를 어디서 해줘요? 이게 컨시어즈에서 해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통합이 많이 되고 있어요. 요즘에는 프론트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객실 예약 취급상의 일반 원칙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실 예약 신청 경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면 프론트에서 직접 워킹 게스트라고 그러죠. 직접 오신 게스트를 워킹 게스트라고 합니다. 걸어서 왔다 이거죠. 이분들이 오셔서 그냥 방 있어요 하고 하는 경우고, 또 예약을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예약 경로, 예약과를 통해서 전화 직접 예약, 아니면 OTA, 온라인 여행사나 아니면 단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트래블 에이전시, 그렇죠? 여러분 아는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나 노랑분선이나 뭐 이런 것들, 이런 여행사들에서 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판촉 지배인이 어디에요? 예를 들어서 뭐 외국 구글이나, 그렇죠? 네이버나 뭐 이런 회사들 가가지고 우리 객실 써주세요. 그렇게 B2B 영업하는 거죠. 그렇게 예약을 해서 예약과에 결국은 객실 예약과에 다 직결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레저베이션 그분들이 요청한 요청 사항들 있죠. 그걸 다 전산에 넣습니다. PMS. 그러니까 입이 앉아서 하지만 할 일이 엄청 많은 거죠. 그 다음에 레저베이션 카드를 그쵸?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어떤 예약 입력하는 거죠. 이쪽에서 예약이 선예약 들어온 거는.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해요? 룸 컨트롤을 갑니다. 이게 요금에 되면,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제 룸 컨트롤을 프론트에서 이제 당일날은 프론트에서 하는 거고, 또 여기에 지금 여기까지는 자세히 안 나오는데 좀 큰 호텔은 레비뉴 매니저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안 보이네요. 즉 레비뉴 매니저는 뭐냐면 이 객실 가격을 아무리 보통 고객들도 그 말을 많이 해요. 아니 왜 새벽 3, 4시 왔어요? 체크아웃이 다음날 보통 12시잖아요. 아니 근데 왜 객실을 할인을 안 해주냐? 뭐 스위트 객실이 원래 25만 원인데 뭐 어차피 지금 이거 몇 시간 후에 가는데 한 10만 원 해줘라. 왜 안 해주냐? 막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레비뉴 매니저의 통제를 받습니다. 왜냐면 이제 가격은 한 번 내리면 회복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소문이 나면 안 되거든요.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거를 이 레비뉴 매니저가 오늘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미니멈 얼마 받고 맥시멈은 얼마 받아라. 그리고 대신 이 객실 점유율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이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통계적 기법을 이용해서 합니다. 지난 3년 또는 지난 3개월 아니면 이 시즌 아니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받아야지 남는 손익분기점들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가지고, 이게 왜냐면은 여러분 생각, 우리가 방 뭐 10만 원을 파는데 손해일 수 있어요. 그 청소하는데 10만 원이 든다 그러면 이해되시죠? 그러면 청소나 뭐 감가상각이나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알겠지만 그걸 하는 게 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뭐 정말 장사가 안 돼가지고 근데 이렇게 그것보다 낫다 그래서 레비뉴 매니저가 판단해서 이 전산 시스템에다가 딱 이렇게 설정을 해놓으면 해야겠지만, 우리가 임의로 전산을 아예 막아놨습니다. 보통은 룸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보통 에이스들이 여기 가 있는 거죠. 여기에 통계 기법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룸 컨트롤 하는 게 프론트에서도 하지만 이제 레저베이션 객실 이쪽 담당의
이제 마케팅 팀에서 하는 게 이 reservation forecast, 즉 우리 예약 그 예측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론트 오피스 매니저나 당연히 이 객실 예약 보통 전산에 있는 걸 보고 많이 하지만 그걸 기반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하우스키핑 매니저도 왜 준비를 해야 되고 청소를 해야 되면은 어떻게 하우스키핑 매니저가 룸 메이드나 이런 준비를 다 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제너럴 매니저 당연히 아셔야 되고 이또 룸 포스캐스트에 단체 고객인데 조식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 이벤트인데 조식이 포함되어 있어. 그러면 당연히 푸드 앤 베버리지 매니저 지금 부장님도 아셔야겠죠. 네, 이런 것들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자꾸 그쵸? 시간을 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VIP 그리고 컴플리멘터리 그쵸? 이런 건 뭐냐면 VIP 고객 같은 경우에는 허가를 이제 총집에 있는 허가를 받아서 특별히 이렇게 모셔야겠죠. 그리고 컴플리멘터리 여러분 컴플라고 다 아실 거예요. 호텔에 계시니까 무료. 근데 이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VIP인데 일정한 있던가 아니면은 어떠한 회원 특정이던가 또 단체 고객인데 그 주최 측이던가 이런 데에 한정돼서 주죠. 그 다음에 스페셜 어레인지먼트죠.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회사에서 오셨는데 우리 이렇게 같이 동이 만약 이렇게 호텔이 두 동이면 당연히 한 동에다 몰아야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객실 배정을 따로 해주든가 플로어 그쵸? 아니면 룸 블락이라고 합니다. 그걸 아니면은 어떤 손님의 부탁을 받아서 꽃이 들어갈 거니까 미리 세팅 객실 예약 받아놓고 지정해 놓고 이런 과일이나 꽃이나 이런 걸 적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리고 페이먼트 관계예요. 개별 여기 써놓습니다. 개별 지불, 직불 이렇게 써놓습니다. 손님이 직접 지불한다고. 아니면 회사 지불 이렇게 써놔요. 회사 지불 예정, 회사 카드 온다. 아까 보통 이 손님 1501호 손님이 회사에서 지불이기 때문에 회사 카드가 이제 팩스로 와서 그걸로 체크할 때 결제해 주세요. 객실료의 한정입니다. 아니면 조식료 포함해서 결제해 주세요. 이렇게 오거든요. 객실 예약과에 회사에서 오면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 스페셜 레이트 앤 디스카운트라고 그러면 우리가 특가 같은 게 이벤트로 언디까지 나갔다. 그리고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여행사나 아니면 여러분 다 아는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데서 특가로 이벤트가 되고 있다. 바우처를 갖고 오세요. 그 사람들이 선구매하신 거를. 그러면 거기에 적용하는. 그러면은 이때 요 번호를 찍게 돼 있거든요. 디스카운트 레이트랑 같이. 원래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이 민맥스가 있어가지고 안 되는데 스페셜이라고 코드를 딱 만들어 놓으면 이런 게 있어가지고 거기는 이제 예외로 여러분들이 바우처 넘버를 집어넣으면 PMS에서 승인이 나거든요. 그건 이미 정해진 또 금액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임의로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이제 보통은 이제 매니저의 프론트 매니저의 그때그때 점유율을 보고 이 레비뉴 매니저가 정한 민 맥스 가격 있죠. 요 범위 내에서 이제 유연하게 대처는 하죠. 근데 그게 정해져 있다 이거예요. 민하고 맥스는. 자, 그래서 객실 예약 접수입니다. 객실 예약 접수라는 거는 호텔에 있어서 고객이 주문에 의해서 객실을 비롯해서 제반 상품을 판매하는 계약 행위고요. 고객은 숙박 기간 내에 준해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 접수는 당연히 신속, 정확, 간단해야 되고요. 당연히 이 절차는 여러분은 기억을 하셔야겠죠. 예약 접수를 했으니까 예약과로 가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나중에 프론트에 있다가 제가 얼마 전에 갔는데 저랑 같이 근무했던 여자 직원 이제 부지배인이죠. 객실 예약과로 가셨더라고요. 언어가 되고 일본어, 영어, 중국어 다 되는 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투숙자 명과 인원수와 국적, 그쵸? 당연히 중요하고요. 도착 예정일 중요하죠. 도착 시간도 알 수 있으면 좋아요. 근데 보통 이것보다는 예정일을 꼭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투숙객이 이용하는 교통수단명. 그렇죠. 이거 왜 중요하냐면 어떻게 오십니까? 그러면 아니면 알려주기도 하고 이 손님이 예를 들어서 택시비를 미리 어레인지 해달라고 해요. 택시를. 그러면 그걸 어레인지 해줄 때는 요금을 아예 평균 요금을 해서 택시 담당 우리가 수배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떤 일정 금액을 이렇게 해주기로 합니다. 미리 여기서 선 지급하고 우리가 호텔 프론트에서 돈을 지불하게 돼요. 그럴 때 나갈 때 페이드 아웃이라는
돈이 현금에서 나갔으니까 우리 시즈금에 그걸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기사님한테 돈을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출발 예정일. 그죠? 이걸 중요하죠. 체크아웃 언제 하는지. 희망하는 객실 타입과 객실 수 중요하죠. 객실 요금. 그 다음에 예약자명, 회사명, 연락처. 그쵸? 이런 게 있죠. 왜 회사명이 중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회사 지불일 경우에 영수증에 회사명을 찍어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외국인의 경우 여권 번호를 받으셔야 되고 미리 올 때는 내국인의 경우는 주민등록번호를 받아야 되는데 이 개인정보 아니야? 그래서 체크인할 때 개인정보 이런 동의하십니까? 서명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숙박계는 19세가 넘어야지만 투숙할 수 있어요. 미성년자를 투숙하는데 보호자 없이 오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반드시 객실 예약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 생년월일, 특히 주민번호 앞번호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보증 예약입니다. 신용카드를 사용해 예약을 해놓고도 투숙하지 않을 경우에는 최고 객실용의 80%까지 위약금을 지급하게 되며 근데 보통 100%예요. 그쵸? 신용카드로 예약 보장을 해놓고 이를 지키지 못한 호텔은 동급의 다른 호텔에 객실을 제공해주고 객실료의 200%를 고객에게 지급해야 된다. 이거는 많이 지키죠. 예를 들어서 이게 오버부킹 되는 상황이죠. 우리가 보통 근데 오버부킹 많이 돼요. 왜? 그래서 스위트룸을 예비로 갖다 놓은 겁니다. 업그레이드 개념으로 해주려고. 보통 일반 객실들은 금방 차죠. 가격이 특히 여러분 남성분들은 내가 비즈니스 목적으로 가면 가뜩이나 그래도 특급 호텔인데 깨끗하고 조용하고 잠만 잘 거니까 다음 비즈니스 하기 편한 그런 호텔을 선호할 거 아니에요. 그쵸? 연인하고 가는 거랑 목적이 틀리죠. 그러겠는데 이런 걸 잡아놔요. 일단 우리 객실은 뭐 300개니까 이게 뭐 100, 200개 정도 되는데 여기에 일단 뭐 한 10개 정도는 오버부킹 받아 놓습니다. 왜 캔슬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오버부킹을 잡는 게 아니라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잡죠. 근데 예를 들어서 진짜로 최악일 경우에 이게 단체가 들어오면 이렇게 되거든요. 연인사에서 단체를 박아놨는데 판촉 지배인들이 이런 걸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더블 부킹이 된 경우에요. 여기가 갔을 때 판촉 나가기 전에 이게 단체가 없어가지고 객실 이거 났는데 그래서 이 일반 객실은 나중에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행히 지금까지는 다른 호텔에 객실을 하면서 이거는 만약 이렇게 되면 완전히 B2B 영업에서는 최악이거든요. 다른 호텔을 소개해 준 거잖아요. 그리고 내 실적도 망가지는 거고. 왜? 2배, 200%를 고객에게 지급하거나 아니면 보통 타 호텔에서도 기존에 받던 것보다 당연히 어떻게 해요? 수수료 더 비싼 가격으로 제시를 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일반 객실을 보통 요구를 많이 해요. 비즈니스를 하려면 반드시 그 받기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야 돼요. 예약과에 얼마큼 지금 객실이 혹시 단체나 뭔가 그 날짜에 들어온 게 있나. 내가 보고는 가지만 보통은 그래서 이걸 꼭 주의하시고 신용카드로 보증을 예약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통 그거죠. 예약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쇼 방지인데요. 캔슬이나 노쇼를 할 경우에 폴리시가 있습니다. OTA를 좀 선호하는 게 OTA는 회사마다 다른데 대부분 선입금 제도가 있고 당일 취소일 때는 보통은 1박 요금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2박 요금인데 당일 취소가 딱 왔어요. 그러면은 대부분은 1박치는 받고 다음날은 환불을 해주고 이런 내용들이 보통 있습니다. 폴리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렇게 아시고요. 그래서 오늘 과제 3은 그렇죠? 내용은 객실 예약 접수, 신용카드 보증 예약, 예약 보장 제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부담 없게 한 A4 반 페이지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